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막 식단법이라든지 뭔가를 입으로 넣고 빼고만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뭐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를 꼭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아프신 마취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신 마취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많이 먹게 되는 계절 아닙니까? 뭐 야외에 나가서도 뭐 먹을 수 있고 또 이미 많이 먹었죠? 먹었잖아요. 네, 많이 먹었죠. 이게 네. 뭐 엄청 차려놓고 추석을 또 지내면서 핵과일 뭐 이런 음식들 많이 드셨을 텐데 이렇게 먹고 나면 먹을 때는 좋은데 네. 항상 후회를 하십니다. 이제 뭔가 좀 살을 좀 빼봐야 되겠고 네. 살 빼려고 하면 식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랑 맞는 다이어트 식단법이 없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울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식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중을 줄이는데 좀 효과 있게 네. 또 이렇게 마른 분들은 좀 살이 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네.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네. 하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굽는 겁니다. 그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 식단? 네, 안 먹는 식단법이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이제 과거에 그 미네소타에서 기아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했냐? 아예 굶기지도 않고요. 하루에 1600kcal를 24주간을 시행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봤더니 많이 1600이면 작은 게 아닌데. 작은 게 아니죠. 그랬더니 살이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네. 하지만 1600을 먹는데도 1600을 먹는데도 보통 500에서 800 정도 네, 적지가 않죠. 그랬는데 기초 대사량이 40%가 줄고요.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네, 이제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을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결국에 대부분이 처음 체중의 110%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요요가 다 와버렸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적게 먹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성욕도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도 못하는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실제로 단기간으로 보면 몸무게의 숫자를 바꾸는 거는 굶는 것의 최고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요요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1600칼로리를 먹는다 했잖아요. 1600kcal를 먹였다는 거죠. 24주간 계속. 예. 그러니까 적지 않지만 줄이는 거 그리고 아예 굶기는 거는 더 문제가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압, 뭐 예를 들면 혈당, 체온, 체중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트 포인트라는, 그러니까 정해놓은 지점을 맞춰놓고 어떤 정해놓은 지점이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잖아요. 네. 자기 세포들끼리 생각했을 때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볼 게 아니라 내 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내 몸의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체중을 가져야지 최적의 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좋다 안 좋다를 넘어서 보기에 좋다 안 좋다를 넘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식욕을 요렇게 알아서 세팅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식욕은 그대로고 이 내 몸의 상태도 그대로인데 요것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땡겨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되네 하고 세트 포인트를 이제 더 올려버려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식단을 내가 푸는 순간 쭉 올라가면서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살이 찌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은 또 여기에 적응하면 살면 될 텐데 또 굶고 또 적게 먹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사 자체가 망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가 변하면서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양이 완전히 더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은 음식, 식단법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실은 내 몸이 왜 이 세트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놨느냐, 이 세트 포인트가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해가 다스려주면 우리가 조금 식단만 신경만 써줘도 알아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세트 포인트를 그러면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요? 세트 포인트는 결국에 신경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신경이냐? 내 몸에서 세포들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주고받는 신경들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이라고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자율신경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결국에는 세트 포인트가 높게 형성이 되거나 오히려 잘못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신경이 잘못될 수 있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제일 1번 요소는 그 자율신경이 주행하는 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세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생존에 네. 제일 초점이 맞춰져 네. 있다는 거죠. 네.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네. 일단 살아있어야 된다. 네. 뭐 배짱 말라도 살아있어야 되고 뚱뚱해도 살아있어야 그렇죠.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트 포인트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게 신경이 하는 거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문제가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말하자면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어요. 현재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세트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안 좋은 세포 환경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신경길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환경을 살려야 되고요. 신경길을 안정화시키고 편안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세트 포인트가 낮아지고 적절해지고 그러면서 식욕도 알아서 조율이 되는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네. 다이어트를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일정을 좀 앞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 있어요. 뭐 아니면 내가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디 뭐 가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럼 세트 포인트라는 게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빨리 변하진 않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 물론 이제 기초 대사량의 대부분의 결정은 근육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네.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 그럼 근육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근육이 금방 안 붙지가 커지잖아요. 않죠. 네.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거를 이 단기간에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간에 건강으로 볼 것이냐의 이 개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단기간으로 볼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 몸무게에 움직이는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 되지만 내가 내 몸의 전체적인 활력과 건강을 위해서면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게. 결혼식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달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뭐 굶는 하셔도 것도 된다. 좀 해보고 뭐 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내가 평생 건강을 위해서 이 몸무게를 조금 더 줄이고 네. 몸무게를 조금 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형태로 좀 이제 유지를 좀 하려고 하면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거기에 세트 포인트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오늘 환자분이 한 명 오셨어요. 네. 이제 그 환자분은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한 그 뺑뺑이 우리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환자분 생각에서는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입력값 때문에 출력값인 내가 살이 안 빠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네. 살이 찌는 것 같으니까 이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안 해본 다이어트법, 말하자면 식단법이었고 이게 식단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뭐를 찾게 되냐. 근데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고 블로그 열심히 찾아보면 이런 영양제가 도움이 돼요. 또 이런 영양제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식단법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 영양제는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이걸로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이걸 찾고 이걸 찾다 보니까 이 영양제 또한 이만큼 늘어나 있고 또 검색해보면 이게 또 좋은가. 그렇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법도 계속 바뀌고 영양제는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효과가 전혀 없고 몸만 불편해지니까 그러면 질문이 뭐가 되냐? 저는 뭘 먹어야 돼요?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이게 초점인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력 때문에 출력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입력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시스템을 거쳐야지 뭐를 먹어도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막 식단법이라든지 뭔가를 입으로 넣고 빼고만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뭐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를 꼭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신경 시스템이고 그 신경 시스템의 대들보가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의 길은 목과 등과 허리가 있기 때문에 척추다. 그렇죠. 척추를 잘 관리해 주시면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몸의 전신 회복 기능들, 정상으로 되돌려갈 수 있는 기능들을 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가 입력값이라 하면 중간 과정이 사실 장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자율신경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장 또한 자율신경이 자율신경이?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 세트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포 환경이 생존하기 힘든 환경일 때 네. 세트 포인트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럼 어떤 상황에서의 세포의 환경이 제일 안 좋을까를 떠올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탈수라고 봅니다. 네. 탈수 우리 중요하죠. 세포에 물이 부족하면 세포는 살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 굶다 보면 물도 안 마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뭘 마시냐? 방탄 커피를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뇨 성분이 있는 거, 녹차를 먹는다거나 해서 저 결국 물을 더 빼니까 실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체중계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세포는 어떻게 되죠? 살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를 더 올리겠죠? 이게 악순환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단법을 하더라도 안 됐다. 그러면 내가 혹시 물을 빼고 있진 않은지 오히려 물을 더 잘 채워서 세포의 생존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체중이 빠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기초 대사량 또 자율신경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무한 뺑뺑이다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어떤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꼬이게 되나요? 일단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란 게 있잖아요. 네. 나는 정상일 거다. 내 몸은 정상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입으로 뭘 집어넣고 뭘 빼고만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 내 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뭘 넣어줘도 안 된다는 거. 말하자면 내가 덧셈뺄셈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미분적분을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가고 싶어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이 중요합니다. 세포 환경이 중요합니다를 말씀을 더 강조를 계속 드리지만 그분은 저는 이 영양제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만 궁금한 이렇게 무한 뺑뺑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9대 영양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9대 영양소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9가지 이제 요소인데 이건 전부 다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 9번째 9대 영양소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조차도 사실 이제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러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실제 그게 없어도 스스로 마음에서 행복감이 일어나는 기회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도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가 탄단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필수 지방, 필수 단백질 이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쉽게 다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영양제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이제 이게 먹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대 영양소만 물론 필수 영양소, 필수 단백질, 필수 지방은 외부에서 꼭 들어와야지 되는 성분이긴 한데 그걸 포함을 해서 내가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먹는다 하면 내 몸에서 충분히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를 전부 다 내가 알아서 뭔가를 섭취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오류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좀 해결을 좀 하는 방법을 찾았을 때쯤에는 이미 내 몸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세포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도 잘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이제 자연 치유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자율신경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신경은 또 척추에 있고 또 척추의 문제가
현대인들은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고 또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네. 악순환이 이제 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는 데가 사실 뭐 없죠.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다이어트 약 주고 대부분 그렇죠. 끝나는 게 다 뭐 사실이고 네. 환자분도 또 네. 그런 것도 편한 걸 그냥 그렇죠. 실제로 약만 좀 뭐 먹고 빨리 그냥 식욕 억제하고 안 먹고 이걸 좀 편하게 하는 그렇죠. 게 생각하죠. 안 먹고 운동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네. 생각되지만 단기간이거나 한 번, 두 번 이런 정도밖에 기회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먹는 걸 먼저 선택을 하고 운동을 선택을 하기 이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좀 확인해보고 그 중간 시스템 자체가 네. 어떤가. 실제로 내 몸은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주의해야지 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